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취직결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취직결혼의 종말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취직결혼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참 요즘 시대 취직결혼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죠. 왜냐, 이제 여자분도 일할 수 있잖아요. 취직결혼이 뭡니까? 여자분들이 직업 없고 모험도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퉁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걸 취업과 동급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취업하고 결혼은 다른 거잖아. 이 취직이라는 말도 웃겨, 어떻게 보면. 애초에 성질 자체가 다른 건데. 근본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걸 똑같이 묻는 거. 참. 안 그래요? 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백수가 그냥 결혼으로 취업을 퉁치는 것도 웃겨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데 자기들 일을 안 한 거잖아. 애초에 이런 결혼을 받아줬던 것도 사실 웃깁니다. 애초에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돈 없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은 결혼 못 하게 했어야 되는데. 시집도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결혼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도 좀 웃깁니다. 처음부터 이런 결혼 안 받아줬으면 취집이란 말도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이제 이런 결혼이 안 될 텐데.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죠? 왜냐, 그동안 남자들이 좀 후구 같았어. 취직 결혼 하겠다고 해도 남자 급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결혼을 이제 노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냐, 이런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박살나니까. 특히 취직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여자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여자가 없으니까. 그런 좋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다.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사례에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뭐 취직하겠다고 결혼시장 나오면 안 받아줘.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취직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근데 저는 잘 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도 다른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활력과 경제관념, 가치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도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남자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과 백수 기간만 늘어난 사람, 아니면 사업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약간 마인드나 가치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남자들끼리 대화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백수 기간이 길어지면 친구들 모임에서 잘 안 끼워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백수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안 끼워주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나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관념도 있고 돈도 벌어봤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돈의 소중함은 알까요? 오히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더 함부로 쓰지 않을까? 물론 취직하고 나서 알뜰하게 돈 관리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취직하려고 이제 오는 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직이 뭡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전업주부 하겠다. 아니면 마땅히 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난 결혼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취직 결혼을 할 거면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가 젊었을 때 취직 결혼 하겠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왜 다 차고 나서 오는 거예요? 홍기가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기회나 시간을 왜 충분히 써먹지 못한 겁니까? 자신들이 시간을 낭비해놓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안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봤을 시에 도저히 뭔가 답이 안 나오니까 결혼을 통해서 뭔가 구제받겠다. 왜 남자들이 그런 구제를 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힘듭니다, 취직결혼이. 왜냐, 이제 알거든요. 취직결혼을 원하는 여자들의 상당수가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 이미 마토론과 설거지론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여자분들도 취직결혼 자체가 좋은 사람도 많다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자신도 찔리거든요. 여자들도 알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한 사람과 그냥 놀기만 한 사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나 여자분들 열심히 살고 노력하신 분은 결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 많이 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 글쎄요.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젊었을 때 그렇게 놀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겁니다. 특히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 더 안 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자리도 안 잡힐 겁니다. 취직을 할 거면 좀 젊었을 때 하든가. 왜 한참 지나고 나서 하는 거야? 한참 지나고 나서. 남자 바본 줄 압니까? 근데 아직도 취직결혼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근데 말은 뭐합니까? 안 되는데. 성사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 어떻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겠다고 많이 고르는데 골라보세요. 고르면 고를수록 불리해. 따지면 따질수록 불리해요. 왜냐? 본인들이 지금 따질만한 자격이 없어. 따져서는 안 돼. 왜냐? 본인들이 별로 대단한 게 없으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나이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더 따지죠. 결혼시간 나와가지고. 이거 경험자들 많죠. 어떻게 된 게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나이 찼으면 그만큼 장점이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장점이 없으면 숙여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숙일지 모르나 봐.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이 세워요. 그게 남자 입장이 너무나 웃겨.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건가? 아이도 자신의 20대로 봐주길 원하는 건가? 근데 얼굴에 주름 사는 어떡할 거예요? 죄송한데 그렇게 봐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아시고 시대가 변했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랄게요. 취직결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앞으로 안 된다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면 계속 한번 나와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사상 최저이지만 외국인과 국제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27%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남자분들의 한국 여자 탈출 러시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네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거 느껴요. 뭐냐면 물론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의 어떤 주류가 완전히 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국제결혼을 관심을 가지고 시도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좀 관가시면 안 돼요. 왜냐? 이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 여성들이 본인들이 밥그릇을 뺏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불안하긴 불안한가 봐. 여자분들이 국제결혼으로 이제 횟수가 많아지고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꾸 뭔가 이제 해방을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해방을 놓을수록 더 합니다. 더해요. 지금 국제결혼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확 늘어날지 아니면 서서히 늘어날지 이건 봐야 돼. 늘어나긴 할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못하도록 해방을 놓으면 놓을수록 더 할 겁니다. 왜냐? 자신들이 못났다는 것을 더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올해 한번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 거예요. 작년 국제결혼 혼인 건수가 12,500건인가 그럴 겁니다. 12,500. 올해는 제 생각에는 2만 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7,500건 이상 되지 않을까. 왜냐?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과거에 비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좀 마인드가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남자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국제결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약간 노총각 분들이 여자 못 만나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매매형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국제결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해외까지 가서 연애를 통해서 국제 결혼하는 시도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결혼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들, 뭐 벌이가 좋다거나 직업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국제 결혼에 관심도 높아지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는 국제 결혼 하겠다. 그 마음 먹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요. 대학생들도. 아직 대학생이면 한국의 아가씨도 많이 만나볼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여자는 답이 없다. 그냥 일찌감치 그냥 국제로 난 돌리란다. 뭐하러 시간 끌 필요가 있을까? 오죽하면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국제결혼 얘기를 해요. 국제결혼. 이 왜 그랬을까? 아니 여자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남자가 비정상적이니까 국제결혼 하는 걸까요? 여자가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왜 남자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여자들 마다하고 왜 국제로 돌리는 걸까?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옮기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는 외국 여자분들도 한국 여자가 문제 있다는 걸 익히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인즉슨 국제 결혼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여자분들의 어떤 기분이 적인 이미지와 입지가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이거 분명히 토픽감 될걸요. 한국 남자의 어떤 국제 결혼 시도가 많아지는 것은 한국 여자들이 그만큼 비정상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탈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요.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 물론 한국에서 이제 한국 남자 행복하게 사실 분은 괜찮겠지만 지금 내가 짝을 못 만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분명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덩어리가 커지고 커플이 많아지고 지분이 늘어나면 충분히 한국의 어떤 결혼 정년기 여자분들 위협할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볼 게 아닙니다. 한 4, 5년 지나면 지금보다 국제결혼 혼인건수 더 늘어나서 이거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국내 결혼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국내 남녀들끼리 하는 국제결혼, 그러니까 국내 순수하게 남녀들끼리 하는 그런 결혼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해마다 쭉 감소하고 있어요. 올랐던 적이 없어요. 근데 국제결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남자들 잘못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없나?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여자분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 국제결혼 막을 수 없어요. 뭔가 한국 여자분들이 결혼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너무 행동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가지고 국제결혼 옮긴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뭔가 좀 정상적으로 개념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국제결혼 증가 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